수많은 언론사와 전문가들이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두 개의 중대한 선고가 있기 때문인데, 자유 대한민국이 법치 사회로서 이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악한 자들이 날뛰는 사회, 법치가 아니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인치 사회가 되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선고가 있고요. 이틀 뒤 수요일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한덕수, 수요일에 이재명 선고. 이게 민주당이 그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건데요. 원래 이들이 그렸던 그림은 이겁니다. 대통령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재판 지연, 연기. 선거법 위반은요, 633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대법원 3심 3개월.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6개월 걸려서 나왔어야 하는데, 이걸 무한정 늘려서 6개월이 26개월이 돼버렸습니다. 엄청 늘린 거죠.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만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니 이재명 선고는 자연히 연기될 걸로 본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되고 나면 재판 뭉개면 되고. 그러니 이 순서가 저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재명 선고보다 반드시 대통령 파면이 먼저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작업을 해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란죄 프레임 걸어서 무리하게 탄핵 밀어붙이고, 한덕수 너 왜 탄핵에 동조 안 해?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고 대통령 내란 분위기 만들려고 공수처, 검찰, 서부지법까지 압박을 해서 불법으로 체포, 구속해버렸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짓긴 졌나 봐, 이러면서 내란죄로 엮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 동조 세력이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완전 좌파 정계선도 합류했겠다. 2달 안에 대통령 파면을 목표로 초시계로 시간을 제거하면서 변론 시간도 제한했습니다. 2월 25일 날 대통령 최종 변론 끝났으니 이제 선고는 3월 초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가 작년 11월 15일에 났기 때문에 633 이 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올해 2월 15일에 이재명 선고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역시 이재명이 질질 끌면서 지연 꼼수를 써가지고 3월 26일, 한 달하고도 11일을 더 지연시켰죠. 이 정도 지연시켜 놨으면 그 사이에 문영배가 앞장서서 빨리 대통령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안했어요. 우리 편 문영배가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 탄핵되려면 6대2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구도가 나왔으면 극좌 문영배가 선고일을 바로 잡지, 안 잡고 질질 끌었을까요? 이 6대2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문영배도 이거 어쩔 수가 없이 시간을 그냥 끌면서 뒤로, 야 민주당 니들 뭐 좀 해봐, 6대2가 안 나와. 그런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에서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정말 미쳐서 발작을 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게 뻔하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 국회 측 대표가 김희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로펌에 정계선 남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계선이랑 남편은 부부니까 얘기하겠죠. 지금 분위기 어때? 6대2 될 것 같아? 아니, 택도 없어, 물 건너갔어. 이거 말해주겠죠, 자기 남편한테. 그럼 이 남편은 직원이니까 자기 이사장한테 가서 지금 국회 측 대표인데 지금 분위기 이렇답니다. 그럼 이 김희수는 뭐 할까요? 정청래한테 이거 물 건너가게 생겼는데 이거 마은혁 빨리 꽂아야 된다고. 이거 정족지 6명 못 채우고 있다고 지금. 마은혁이라도 들어오면 김영도 오락가락 하고 있는 애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그럼 6대4 한 번만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3명이 완전 요지부동이라고. 정보 주고 얘기가 오고 갈 거 아닙니까? 6명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목숨 걸고 마은영 임명을 밀어붙였는데 최상목 대행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저께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탄핵안 발의했죠. 30번. 야, 30이라는 숫자를 채우네. 이재명이 시간을 지연하는 꼼수를 쓰더니 오히려 그 시간 지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반드시 대통령 선고가 이재명보다 앞서야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선고가 먼저 잡히고 대통령은 아직 미정이죠. 이것만으로도 민주당이 그리던 그림이랑 완전히 엇나간 건데 여기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한덕수 선고가 이재명 앞으로 온 거예요. 이건 설상가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통령 선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선고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보자면 한덕수 총리는 변론 한 번, 그것도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도 부를 게 없고 변론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최재해 감사원장도 8대0 기각으로 돌아왔죠. 이분도 변론 한 번, 끝.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거예요, 결과가. 왜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는가? 쟁점이 4가지인데 이 4가지 다 법리적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유리합니다. 첫째는 한덕수 총리 시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것을 건의했다. 본인이 총리 시절이에요. 거부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이걸 건의했다는 이유가 탄핵 사유예요. 그럼 건의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국회가 자기들 권한이라고 하면서 탄핵하잖아요. 이거 자기 권한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정당한 행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대통령 권한이죠. 니들은 법을 만들어. 근데 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엄연히 3권 분립인데 니들이 이걸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탄핵? 입법부가 행정부 침해하겠다는 거죠. 3권 분립 위배입니다.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어요. 2번째, 비상계엄에 동조했다. 근데 헌법재판소 나와서 한 총리가 진술했죠. 자기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동조한 적 없어요. 3번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내란 특검 후보 추천을 안 했다. 근데 인준도 대통령 권한이죠. 아, 니들은 법 만들래니까 입법부잖아. 행정부가 할지 말지는 이들의 권한이야. 근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추천 안 해? 탄핵. 이렇게 간 거예요. 내란 특검을 왜 합니까?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수본이라고 불렀죠. 국가수사본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수본이라고 하죠. 특별수사본부.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본, 국수본, 공수처,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나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전방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내란 특검을 뭘 또 해? 뭐 특검을 또 추천해? 세금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위기 만들려고 얘네들은. 야, 특검도 통과돼. 국수본, 특수본, 공수처 사방에서 지금 대통령 몰아가고 있어. 죄를 졌으니까. 이런 분위기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야, 니네 입법부잖아. 왜 행정부 지배하려고 그래? 헌법 위반이야. 마지막 4번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가져왔을 때 거부했죠. 왜 그러냐면 여야 합의 안 됐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좌파 판사 2명을 넣으려고 합의 안 한 거예요. 야, 니네 여당에서 조한창 했어? 우리가 2명 할래. 2명 하면 안 돼. 여 하나, 야 하나.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원래 돼 있잖아. 아, 싫어. 우리가 숫자 더 많잖아. 우리 192명이야.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법리적으로 한 총리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거 민주당도 아니까 민주당이 지금 패닉 상태인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기각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9대0 되는 거죠. 9대0. 분위기 완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민주당의 입장에서. 9대0. 지난주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포함 3명의 검사, 그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각, 이정석 검사 기각, 안동환 검사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8대0이었죠. 총 29번
탄핵을 발의했고 그 중에 실제로는 13명이 탄핵됐습니다. 그중 8명, 8번 연속 기각. 근데 여기에 한 총리까지 기각되면 9대 빵이죠. 그럼 계엄 정당성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9대 0 연속으로 기각되는 거 보니까 헌법상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고 그냥 국정 발목 잡기. 행정부 마비시키려고 악한 목적으로 탄핵했구나. 여론이 이렇게 되겠죠. 여론이 민주당이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윤 대통령 정말 힘들었겠다. 민주당 정말 안 되겠네. 계엄할 만하네. 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국정이 안정됩니다. 민주당이 싸울 적이 강해지는 거죠.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넘었는데 야, 한국이랑 전화 한번 해봐야지. 대통령 있어? 탄핵됐는데요. 그럼 권한대행 전화 연결해봐. 권한대행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 주한미군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도 없는데요. 그럼 법무장관도 탄핵되는데요. 트럼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이랑 할 게 많은데 지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권한대행의 대행이래. 그럼 그 사람이랑 전화 연결해봐. 그 사람도 탄핵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겠어요, 트럼프가요? 다른 나라 정상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랑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할 사람이 없어. 불안해. 미 국방장관 우리나라 오려고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와도 대행이랑 악수해야 되니까. 동맹국인데 국방장관도 없어. 총리라도 있어야 이 국가가 정상화되고 조금 뭐가라도 안정이 생길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게 싫은 겁니다. 총리가 돌아와서 국정이 안정되는 거. 지금 한참 혼란스러워야 돼.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 이렇게 여론을 계속 몰아가야 되는데 한 총리가 와서 안정감이 생기는 거. 이게 싫은 겁니다. 민노총이 흥분해서 26일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민노총 얘네는 정치 집단이야. 아니 원래 일도 안 했지. 뭐 일도 안 하는 애들이긴 한데 근데 정치 집단이죠. 지들이 뭔데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협박을 해요? 대통령 탄핵 선고이라고 자기들이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아니 기업하고 싸우다가 미쳤나봐. 정신이 헷가닥했나봐. 이제 나라랑 싸우려고 그래. 일은 안 하고 청년 일자리는 다 뺏고 우리나라 기업들 박살내고 있는 이 쓰레기 집단 아닙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은요, 내심 한 총리하고 대통령 선고를 같은 날 하기를 바래왔습니다. 민주당이 그렸던 그림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통령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선고, 지연, 연기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게 저들이 그리던 그림이었는데 한덕수 총리랑 대통령 선고가 이 기간이 사이가 벌어질수록 쟤네한테 불리합니다. 왜냐면 한덕수는 기각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기각돼서 9대 0. 나쁜 놈들이었네. 민주당이 이거 완전히 국정 발목 잡기 한 거였네. 이 분위기가 이 날짜가 벌어질수록 계속 만들어지겠죠.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이 기각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리고 여론 바뀔 게 뻔하고 9대 빵 될 거 뻔하니까 이 한덕수 총리하고 대통령 선고를 같은 날 선고하기를 원했는데 한덕수를 월요일에 던져준대. 그리고 대통령 선고는 미정으로 하겠대. 그런데 이재명 선고가 거기 중간에 꼈네. 최악의 그림이 된 거죠. 일반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파면되면 그러면 과연 2심 재판부에서 이재명한테 유죄를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대권 주자인데?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이재명이 먼저 재판받게 된 거예요. 그럼 2심 재판부는 부담을 더는 거죠. 윤 대통령 선고가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그리고 분위기 딱 보니까 한덕수 무죄 딱 나오고 9대 0 돼버리고 기각 확률 올라가네? 그럼 2심 재판부에서 나 그냥 법리대로 판단할게. 이럴 수 있죠. 부담도 없고 분위기 저쪽으로 파면이 아닌 분위기로 가니까. 그래서 이재명 얼굴이 저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권력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줄 때 부담이 확 줄겠죠. 국민 여론 눈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이미 나가리가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4분 5일 찢어지겠죠. 야, 주자 바꿔야 된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대선 주자 바꿔야 된다. 심지어 광주 호남에서도 50% 넘었습니다. 이재명 바꿔야 된다고. 근데 2심에서 진짜 유죄를 받았어. 그럼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계에서 목소리 올라오겠죠. 야, 김경수로 바꿔라. 김부겸으로 가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당이 찢어질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 주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 거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광화문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축제로 모이느냐, 불안하고 매우 답답한 기도회가 되느냐. 상식적이면서 법리적인 우리의 기대는 이겁니다. 탄핵 기각으로 한 총리 복귀, 선거법 위반 유죄 이재명, 그리고 대통령 복귀. 대통령 복귀가 이번 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주 더 미뤄줘도 뭐 괜찮아요. 근데 한덕수 복귀하고 이재명 유죄는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게임 오버입니다. 이재명 정치세명 끝나고 공중분해될 겁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보수 재판관들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좌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도 이재명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윤 대통령 탄핵하는데 힘을 쓸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이재명 항소심 재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선고가 될 경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는데 이재명이 무죄가 뜨면 그럼 다시 대통령 탄핵 5대5 되는 거예요. 한덕수 복귀했는데 이재명이 무죄면 윤 대통령 심판하는 헌법재판관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요. 이재명 정치 위상이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복귀해서 돌아온다 해도 이재명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계속 극한 대립이 되겠죠. 혼란스러운 전국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 이재명 항소심 재판 어떻게 될까요? 자,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거든요. 이 2심을 지금 맡은 판사 3명,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중에서 정재호 판사라는 사람이 좌파 성향이 너무 뚜렷합니다. 정재호라는 사람이 이 3명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아요. 광주 태생입니다. 사법연수원 제일 선배예요. 광주 출신이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야. 광주의 우리법연구회 불안하죠. 3명이 이제 합의를 해서 결과를 내놓는 건데 가운데 있는 이예슬 이분도 전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리고 기수도 제일 미칩니다. 그럼 정재호가 이 새빨간 사람이 야 2대1 구도만 만들면 이재명 무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셋은 밥도 같이 먹거든요. 이 3명 좀 불안하다. 하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제일 나이 많고 제일 선배고. 지금 이재명이 재판 4개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하나. 이 불법 개발하고 뒷돈 준 거거든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수요일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위증교사,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요 4개인데 1심 나온 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2개예요. 공직선거법은 유죄를 받았지만 더 심한 위증교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1심에서. 아니 법조계에서는요. 이 위증교사한 게 너무 혐의가 분명하고 녹취록이나 증거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징역 1년이냐 3년이냐 겨우 이 차이지 얘는 법정 구속이다. 이건 무조건 유죄다라고 했는데 이걸 깨고 무죄가 나왔잖아요. 김동연이라는 부장판사 전남 출신.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냐면 대장동 백현동 재판도요. 이 사람이 맡았거든요. 무죄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2년 넘게 질질 끌다가요. 자기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신청해서 옮겼습니다. 다행인 게 아니에요. 2년 넘게 질질 끌다가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면서 가버렸다는 얘기는 이게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거 공무원들이 다 진술했어요. 이거 이재명이 서명한 거 맞다. 이거 전부 이재명이 한 거다. 너무 확실한데 재판을 안 하고 옮겨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재판부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다시 재판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633 이런 기간 없습니다. 이재명 재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김동연이라는 뿌락치 하나가 위증교사에서 살려내고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재판도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 빠지면서 새로운 재판부 오게끔 완전히 끈아풀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재판부에 있거든요. 법조계에. 김동연이 위정기사 이재명 재판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거짓말한 건 맞는데 위증시킨 거 맞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치겠다, 진짜. 우리나라 법조계를 말아먹은 거죠. 아니, 그럼 이제 검찰 쪽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니, 초등학생도 들었을 때 어이가 없는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성이 없어요. 법리가 없어요. 그냥 우덜식이에요. 아니,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요. 그럼 앞으로 위증한 사람, 위증죄 처벌받는 사람, 저 고의가 없었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그럼 다 봐줘야 돼? 이런 선례를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은 몸조심하라 이런 말까지도 했죠. 조폭 깡패들하고 맨날 같이 다녀가지고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판사들을 로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수하와 민주당 시켜가지고 지금 이 재판관들을 엄청 로비하고 있을 겁니다. 김만배를 시켜서 권순일 대법관 로비했던 거, 그래서 이재명 무죄로 풀려난 거, 이건 이미 잘 알려진 바죠. 권순일 전 대법관 지금 50억 클럽 여기 엮여가지고 이 사람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 대법관인데 퇴임하자마자 재판을 받아야 돼. 얼마나 악랄한 집단입니까, 저들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나왔어요. 야, 권순일은 내 말밖에 안 들어. 내가 1심 때는 180억을 썼는데 와, 2심 판사는 CR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하던 시절에 1심, 2심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그때 이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 끝나고 이제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법원 가서 주심이었던 권순일이 무죄 판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은 굉장히 상징성 의미가 있다 그랬죠. 100만 원에 딱 걸리는 순간 배지 날아가니까. 근데 300만 원을 벌금 받았다, 1심에서. 근데 2심도 똑같이 300만 원 해줬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국회의원이 돈이 재산 신고하잖아요. 우리 선거철 되면 집에 막 팜플렛 날라오죠. 재산 얼마인지 다 나오죠. 자기, 배우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수십억씩 있는 애들이에요. 그대들이 뭐 100만 원이 없겠어요? 벌금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100만 원 넘어갈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 입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상징성. 근데 300만 원 받았다니까요? 1심, 2심 둘 다? 그러니까 대법원 가면 그냥 유죄야, 얘. 경기지사 날려야 돼. 근데 이거 지키려고 뭐 한 거예요? 김만배 시켜서, 밑에 있는 김만배 시켜가지고 로비한 거잖아요. 이 기록까지 나왔어요. 권순일이 이재명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3심 판결할 때 판결 전에, 후에 김만배가 대법원을 들락날락한 게 그 출입 대장부에 적힌 거예요. 그리고 퇴임하자마자 김만배가 있는 화천대 위에 고문으로 들어가죠, 권순일이. 그리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1,500씩 받았습니다. 일을 안 하고 1,500씩.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끈앞풀이. 1심 때는 180억을 썼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좌에 100억이 들어온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은행에 최저로 금리 한 2% 되는 거에다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1년에 2억씩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계좌에 100억이 들어오면 일 안 하고 평생 놀고 먹지 않을까요? 일단 바로 강남 입성이죠. 한 10억짜리 일반 아파트 사지 말고 강남에 있는 괜찮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뭐 이런데 한 20억, 30억 주고 그거 하고 나머지 한 70억 은행에 넣어놓고 평생 놀고 먹는 거 아니야? 180억 썼대요. 근데 2심 판사는 CR도 안 먹히더라.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180억 되니까 넘어가는 인간도 있고,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고 네 미래 보장해 준다. 너 지방법원에 있지? 너 고등법원 가게 해줄게. 아니, 너 그냥 바로 지명해가지고 너 대법관 되게 해줄게. 무슨 로비가 있을지 몰라요, 지금. 최은정, 이예슬, 정재욱한테. 이 세 명한테 지금 엄청난 로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이 보수 판사들 3명 있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 3명 중에 딱 한 명만 구워 삶으면 돼요. 제일 말랑말랑한 게 조한창이죠. 최근에 들어간. 한 명만 구워 삶으면 돼요. 야, 당신 어차피 옷 벗고 로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변호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깨켜야 1년에 연봉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벌 수 있는. 그리고 당신 입지를 내가 그냥 보장해 줄게요.
국회의원 배지 원해? 국회의원 되게 해줄게. 대법원장 되고 싶어? 지명해줄게. 이번만 도움을 주시면 이재명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로비 엄청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어차피 끝에 왔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보자.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재명에 패배한다면요, 대한민국 법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치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에게 나라가 먹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을 이겨낸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 올바른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 이재명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여러분 읽으면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 혹시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거 드라마 바이블로 이번 주에 계속 귀에다 대놓고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 생에서 언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면 듣고 작게 말하면 못 듣나?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 품은 생각마저 읽으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리리이다. 아침에 2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만 뜨면 이 생각 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합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모든 행악자에 이재명 들어갑니까? 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재명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 자살당했습니까? 속이는 자, 위증교사, 이재명 대마왕이죠? 9절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목구멍은요, 무언가를 삼키는 겁니다. 근데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 열어놓고 1명, 2명 사람들 자살시키는 거죠. 드럼통 담가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자리에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 다윗이요, 철저히 지금 어떤 구도를 만들어놨냐면요, 주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신실함도 없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럼 저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만 뜨면 자꾸 이 생각납니다. 구도를 완전히 나눴죠. 선과 악의 구도로. 그러면서 저들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당장 내일 만약에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법리상, 이건 상식상 한덕수 총리 무조건 기각이어야 하는데, 김동연 부장판사의 선례를 보면 위증교사한 게 맞지만, 거짓말했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무죄. 그런데 위증을 시켰는데 시킨 대로 해? 넌 바보냐? 이 사람 고의성 없는데 이게 시켰다고 그걸 하냐? 넌 벌금 500만 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일 만약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인용되죠? 이거 혹시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법리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조한창이랑 정계선은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게 돌아가면 한덕수 탄핵이 무효였네? 그러면 최상목이 임명한 조한창이랑 정계선, 너는 정당성이 없잖아.
기각이었는데 왜 한 거야? 시작부터 빠그라진 거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질 거라고 계속 권성동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둘은 불안해.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라는 이 프로필 대단한 겁니다. 이 양력 깔고 있으면 어느 법무법인 어느 로펌에서 다 막 환영하면서 바지 사장으로 불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남은 임기, 남은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잖아. 이 둘이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버리면 김복형이랑 정의식 둘만 남죠. 한덕수 총리 만약에 탄핵이 돼버리면 이재명은 무죄되는 거고, 그럼 대통령 탄핵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일 아침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 각하 돌아오고 복귀하고, 그리고 이재명 유죄. 그래서 민주당 오합지졸 완전 당 박살. 월요일 수요일 이제 고작 한 3, 4일 남은 거거든요. 우리 이런 때 한번 안 해보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때 한 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라도 우리 금식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새끼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월화수 3일 내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아침 정도 점심을 굶어도 됩니다.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분명하죠? 정리할까요? 기도 제목. 주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되어 복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재명 반드시 유죄 선고 받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로비를 걸고 있을 텐데, 어떤 인간은 180억을 써도 쓰니까 먹히더라. 근데 어떤 인간은 아예 CR도 안 먹히더라. 그 말은 180억 이상을 주겠다고까지 한 걸 텐데 그 재판관은 그걸 거부한 거죠. 하나님, 이런 의로운 재판관으로 최은정, 이예슬, 정재우 이 3명의 재판관 마음에 부담을 주십시오.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일지라도, 제일 선배가 막 압박을 넣을지라도 이예슬 가운데 낀, 나이도 어리고 기수도 어린 이 이예슬, 너 나이도 어린데 내가 끌어줄게. 내 기수 선배들 가까운 애들이 있어. 내 라인 타고 너 끌어줄 테니까 2대1로 가자. 이예슬 이렇게 포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셋이 밥도 같이 먹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분명히 대화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든 포섭을 갈 텐데 좌빨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왼쪽 사람들이 막, 야, 내가 이재명한테 이거까지 약속 받았는데 너네도 콩고물 떨어줄게. 쟤네들이 무슨 말 할지 너무 상상이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계략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어떤 로비, 돈으로든 어떤 자리에 대한 약속이든 무슨 로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양심적인 어떤 부담감과 하나님만의 어떤 역사로 이들이 어떤 그 괴계를 막아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월요일, 수요일 우리 간절하게 같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